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발인이와 무릎뽕, 이 무릎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릎뽕은 제가 예전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무릎뽕이 점점 심해져서 한 번 정도는 짚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발인이냐? 기존에 이 무릎뽕에 길들여져서 타시는 분들, 기존 유저분들은 그냥 타시고, 이 발인이 입문하는 사람이라도 좀 구제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잘 탄다, 잘 타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잘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인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배기량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오토바이를 굉장히 잘 타고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고 좀 큰 오토바이 몇 천만 원짜리 타고 막 이러면 오토바이를 되게 잘 탈 거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발인이들의 첫 번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저배기량을 타는 사람들, CT라든가 스쿠터, 이런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타면 좀 이 허접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허접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고배기량을 타는 사람들은 사진빨도 잘 나오고 오토바이도 비싸고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잘 탈 것이고 잘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은 또 뭐냐? 두 번째 착각은 이거예요. 이 보시다시피 무릎뽕, 이 무릎뽕을 하는 사람들, 이 무릎뽕을 시전하는 사람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많죠. 그러면 또 잘 타고 오토바이를 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뽕을 넘어서 엘보뽕, 엘보, 팔꿈치 엘보뽕, 여기까지 가면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인이들이 오토바이를 입문을 하면 이 무릎뽕과 이 엘보뽕에 무지하게 집착을 해요. 평생 쓸 일도 없는 이 기술에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무릎뽕과 엘보뽕은 트랙용입니다. 트랙용. 여기 보이시죠? 서킷. 이 서킷용이에요. 이 트랙에서 경주를 하면 1등을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1등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등 하기 위해서 이 무릎뽕, 엘보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 트랙에서, 이 트랙에서 1등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냥 스킬, 배우는 기술, 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직진 구간도 이렇게 있고, 보면 이제 코너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서킷에서는 이 코너를 잘 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너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뽕, 엘보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선수용이다. 당연히 선수를 할 거면 이 무릎뽕, 엘보뽕을 배워야 되겠죠. 트랙에서 여기서 시합을 나가면 1등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선수할 것도 아닌데 왜 무릎뽕을 배우냐,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이런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한다고요. 그리고 선수가 아닌 이상 트랙에서 탈 일이 없어요. 그냥 취미 삼아 한번 그냥 놀러 가서 한번 이벤트 때 타보는 정도? 일반 사람들이 트랙에 가서 탈 일이 없어요. 대다수는 일반 도로에서 다 타죠. 일반 도로. 근데 이 일반 도로는 출발부터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도로 파손도 많고 돌발도 많이 생기고 모래도 있고 짜잔한 돌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그 차량도 막 여기 앞에 옆에 뒤에서도 그냥 막 돌진해 들어오고. 트랙용 무릎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스킬을 배워야 돼요. 트랙은 상당히 안전한 도로예요. 이 트랙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가 옆에서 튀어나와서 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 비해서 이 트랙은 상당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릎뽕을 해도 다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도로가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 일반 도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일반 도로 국도에서 무릎뽕을 하면은 바로 저 세상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 탄 것 같네요.
그동안에 제가 이 35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국도에서 무릎봉 하다가 이 모래나 비닐로 말 그대로 뭐 초코바이 봉지라든가 라면 봉지 이런 거 그거 밟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 밟고서 가신 분들도 있고. 국도에서 무릎봉은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에요. 이거는 절대 국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본인 가는 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이 난간을 뚫고 비행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 아스팔트가 약한 부분은 또 파이잖아요. 괜히 자동차랑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달리다가 이런 포토를 만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뭐 겨울에 국도든 터널이든 이런데 또 블랙아이스, 저도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몇 번 갈 뻔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가로등 없는 도로가 예전에는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에 그냥 부딪혀서 간다던가 전봇대에 충돌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 교차로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죠. 정면, 측면, 가만히 있는데 후방에서 와서 들이받고. 그러니까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는 이렇게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릎봉이 왜 안 좋으냐 하면, 이 기술 배우면 써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트랙에서는 다 무릎봉을 하니까 뭐 티도 안 나지만 일반 국도에서 무릎봉 하면 괜히 멋있어 보이니까 할 줄을 아니까 이런 걸 국도에서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무릎봉을 모르면 국도에서 무릎봉 할 일이 없겠죠. 나머지는 속도만 줄이면 되는데 이 무릎봉은 뭡니까? 고속으로 이 코너를 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릎봉이 들어간 그 구간에 모래나 비닐로 걸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애초에 무릎봉을 아예 배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수할 거 아니면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릎봉 같은 거 배우지 말고 그 일반 도로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냥 뭐 발인이 10개명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냥 10가지가 됐는데,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이제 발인이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배우느냐, 이제 넘어진 오토바이 세우기를 좀 배우세요. 넘어진 오토바이 세우기. 오토바이 뭐 한 150kg짜리는 뭐 남자들은 쉽게 세우는데, 이제 남자들도 부담스러운 오토바이는 200kg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들, 막 200kg 넘고 250되면 남자도 세우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토바이를 그 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넘어지면 잘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넘어진 오토바이 세우는 거를 좀 배우시고, 두 번째가 이 경사로인데, 경사로에서 정지하고 또 출발하고 경사로에서 회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배우세요. 경사로도 처음에 너무 높은 경사 뭐 15도 20도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5도 이하 경사로가 좀 완만한 곳에서 정지 출발 회전을 연습을 하세요. 이제 조금 잘 된다 그러면 경사각을 조금씩 올리면 되는 겁니다. 완만한 경사로에서 조금씩 경사각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 급정지 연습인데, 앞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타이어가 슬립이 되면서 미끄러지거든요. 그 미끄러지는 거를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미끄러질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게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너무 뭐 40km, 50km에서 급정지하면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10km, 처음에는 속도를 10으로 해서 급정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지 않고 조정을 해보세요. ABS가 없는 거는 타이어가 밀릴 것이고, ABS가 있는 오토바이는 다다다다다 터지겠죠. 그 터질 때 다리를 내리지 말고 본인이 오토바이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려서 뭐 20km에 해보고, 그 다음에 30km에 해보고, 40km에 해보고, 50km도 해보고, 60km도 해보고, 속도를 올려서 오토바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운행하다가 급정지를 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속 운행. 이건 뭐냐면, 오토바이를 운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저속 구간이에요. 오히려 속도가 뭐 이렇게 조금씩 빨라지면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를 않죠. 뭐 10km, 15km 이하 때 오토바이가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저속 연습을 할 때 처음에 30km로 했다가
그 다음에 20km로 또 살살 운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km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저속 운행. 당연히 발을 내리면 안 되겠죠.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5km까지도 내려서 저속 운행하는 거를 몸으로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도가 30에서 20, 10으로 이렇게 내리고 급정지는 10에서 20, 30으로 올리면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0km 저속 원돌기, 저속 팔자. 이제 이 저속으로 원돌기랑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원돌기랑 팔자는 쉬워요. 근데 저속에서 원돌기하고 팔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원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건 뭐 선수할 게 아니니까 저속에서 최대한 핸들을 많이 꺾고 원돌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팔자 연습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오토바이 연습 방법이고,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운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면 직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90도를 코너를 돌건 45도를 돌건 360도 회전을 하건 그 진입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말고 이 코너는 진입 전에 먼저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속도를 안 줄이고 꺾으면서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차로 부근에 보면 그 페인트 칠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요런 데 뭐 물기가 있다던가 뭐 좌우간 뭐 좀 모래가 있다던가 이러면은 바로 쓸려버리거든요. 도로가 건조하고 미끄러지는 그 반응 물질이 없는 곳은 괜찮은데 이 교차로는 미끄러지는 반응 물질이 좀 많거든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코너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입을 해라. 이런 거를 좀 몸에 익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살살 비가 온다던가 또는 뭐 안개가 낀다던가 뭐 눈이 내린다던가 시야 확보가 조금 불량인 경우, 시야 확보가 좀 좋지 않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럴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 조금 욕심 부리면 이것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내가 조심한다 그래서 되지를 않아요. 이 자동차가 어디서 그 들이받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앉아서 운행을 하면 그냥 사방팔방 실시간 레이더를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백미러 보고 앞에 보고 두리번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데 마주오는 차가 그냥 정면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차로에 서 있는데 뒤 차가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그 자동차 대 자동차는 뭐 벨트도 있고 에어백도 있고 하니까 좀 덜 다치는데 오토바이는 차가 와서 들이받거나 이러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부딪히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방팔방 실시간 레이더를 작동을 해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차를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방팔방 실시간 레이더 작동.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좀 타다 보면 1년 지나고 한 2,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오토바이에 좀 적응되니까 좀 재미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 자동차나 또는 뭐 다른 오토바이 괜히 그 이상한 심리가 작동을 해서 괜히 달리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요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달리기 경쟁하다가 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오토바이 탈 때는 겸손해라. 살아남아야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기본적인 거, 요거 아주 좀 기본적인 건데 요런 거를 생각을 좀 해서 좀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본인 실수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실수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것, 이거는 뭐 사람마다 어떤 그 기준과 뭐 생각하는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그냥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는 것. 이게 뭡니까? 살아남은 자가 잘 타는 놈이다. 괜히 국도에서 한번 기술 발휘했다가 바로 저 세상 가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무릎봉, 엘보봉은 선수할 거 아니면 애초에 배우지를 말아라. 또 오토바이를 잘 탄다. 이건 뭡니까?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잘 탄다. 올바르게 좀 타야 되겠죠. 올바르게 타는 게 뭡니까?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본인도 안 다치고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잘 안다는 거는 뭡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르게 아는 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자, 대다수는 카페든 어디든 어떤 브랜드 음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브랜드 음물. 이 브랜드 음물에 빠지면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거죠. 하나만. 올바르게 알려면 이런 브랜드 음물에 아예 들어가지를 마세요. 네. 여기 브랜드 음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네, 하나. 좀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하면 브랜드에 네, 중독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브랜드에 중독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브랜드에 중독되는 순간 뭐다? 하나밖에 알지를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